안녕하십니까, 허벤츠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벤츠 SUV GLC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같이 볼게요. 자, 전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눈에 띄는 게 그릴과 라이트인데, 자, 라이트를 보게 되면은 어떤 라이트가 들어가 있을까요? LED 하이 퍼포먼스라는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LED로 작동을 하는 벤츠에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측면을 보게 되면은, 자, 휠은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뻐요. 휠이 이쁘게 잘 나왔고요. 다음 옆을 보게 되면은, 자, 사이드 미러, E클래스에 들어간 사이드 미러 SC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사이드 미러 끝에 보시면은 세모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사각지대에 차가 있을 때 감지를 해주는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리가 아주, 트렁크가 SUV답게 넓어요. 보게 되면은 화면에 다 잡히나? 트렁크는 보게 되면은 공간은 이 정도가 있고, 여기에 이 가림막을 당기게 되면은 뒤에 뭐 지저분한 물건이 있거나 그럴 때 가림막으로 쓰일 수가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이 양쪽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걸 당기시면은 반대쪽도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기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빼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폴딩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폴딩이란 뒷좌석 시트가 접히는 기능인데, 이쪽에 보시면 당겨주시면 시트가 접힙니다. 시트가 접히고, 이렇게 다 접어 두시면은 어디 놀러 가서 여기다 이불만 깔고 자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이 트렁크에 버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탑과 옆에 자물쇠 버튼이 보이는데, 이 스탑 버튼은 트렁크를 닫아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자물쇠 버튼은 트렁크가 닫히면서 문까지 채워줍니다. 다시 차 탈 일이 없으실 때는 자물쇠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실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급스럽죠? 뒷좌석도 이렇게. 자,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영상 한 편이면은 앞으로 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잘 보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쪽을 보게 되면은 이 스피커예요. 스피커고, 이쪽에 이 버튼은 열선입니다. 시트를 3단계로 따뜻하게 해주고요. 3단계로 해 놓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2단계, 1단계로 차가 알아서 줄여주게 됩니다. 자, 시트 포지션 조절은 여기 버튼으로, 머리는 위아래로 되고 허리는 앞뒤로만 되고, 이제 이 버튼은 시트 아래쪽에 작동을 해주는 거고, 요거는 이쪽 다리 쪽에 이 부분을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창문 열고 닫는 거는 다른 차들과 같아요. 뒷좌석 창문 락 거는 겁니다. 사이드 미러는 좌측, 우측 이 동그라미로 각도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버튼은 사이드 미러 접는 기능입니다. 자물쇠 버튼은 차 문 열고 잠그는 버튼입니다. 트렁크 버튼입니다. 당기면 열리고 누르고 있으면 닫힙니다. 자, 송풍구 왼쪽으로 돌리면 바람이 안 나오게 막히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람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라이트 안개등 눌러서 켜고 끕니다. 벤츠는 안개등이 왼쪽 뒤에 쪽만 들어오게 됩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뒷차가 눈이 부실 수 있으니 안개가 많이 꼈을 때 켜주시면 되고, 다음 라이트 현재 오토로 맞춰져 있는데 이 상태로 두시면 만지실 일이 사실 없어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라이트가 계속 들어오는 기능이고, 왼쪽은 미등만 들어오는 기능. P는 주차했을 때는 한쪽만 미등이 들어오고 이쪽이 왼쪽 미등, 한 칸 올리면 오른쪽 미등. 시동이 켜져 있을 때는 완전 라이트를 꺼주는 기능이에요. 이 롤은 계기판 밝기 설정입니다. 여기 보이는 P 은색 버튼은 사이드 브레이크인데 자동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따로 만지실 일이 없어요. 기어를 파킹으로 놓으면 채워지고 드라이브에 놓으면 풀립니다. 자, 전면을 보게 되면은, 자, 소나무가 참 이쁘네요. 자, 핸들 좌측을 보게 되면 버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버튼은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뒤로 가주는 버튼이고요. 가운데 검정색 네모는 컨트롤을 이렇게 터치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지고 메뉴도 이렇게 디자인도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집 모양 버튼은 다른 메뉴로 넘어가실 수 있는 홈 버튼입니다. 아래 3개 버튼은 정속 주행 장치입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일정하게 계속 맞춰서 가주는 기능인데요. 크루즈라고도 하죠. 왼쪽 버튼을 위로 올리면 현재 속도에 맞춰서 계속 주행을 해줍니다. 내리면 해제되고요. 가운데 버튼으로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단계로 올라가요. 살짝 이렇게 만져보면 1단위 속도 1, 2단위 속도 10씩 조절이 되고요. 다음 여기 LIMS에 있는 이 버튼은, 자, 이거는 속도를 제한 거는 기능인데 시동을 켜고 좀 설명드릴게요. 가운데 화면을 보시면은 내리고 속도를 조절을 하면은 지금 보이시죠? 30, 40, 여기 40, 50, 60 요 속도 이상 속도를 못 내요. 락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버튼을 위로 올려주시면은 해제가 됩니다. 오프. 그래서 내렸다면 올려만 주세요. 속도 락 걸 일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음주운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도 아니니 속도 락을 걸 일은 없고요. 방향지시 등은 여기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입니다. 등록 후 사용하십시오. 요 이제 멘트는 하이패스를 넣어달라는 멘트고요. 방향지시 등 이쪽에 왼쪽에 레버를 내리면 좌회전, 우회전, 방향지시 등. 와이퍼는 요 레버를 올리시면 작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점선이 오토고 실선은 계속 강제로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인데, 점선 3개는 좀 덜 예민한 오토고 4개는 좀 예민하게 작동되는 오토입니다. 실선 한 줄 두 줄은 와이퍼가 강제로 계속 움직이는 거고, 두 줄은 더 빠르게
됩니다. 다음 요 모양 요 버튼은 뒷유리 와이퍼와 워셔액 작동하는 버튼이고, 앞유리 워셔액은 여기 은색 버튼 꼭 누르시면 나오게 됩니다. 당기면 하이빔 작동되고요. 밀어두시면 상시 하이빔이라 그래서 어두운 길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다음 기어 조작은 이 반대쪽 레버로 작동을 하는 건데, 내리면 드라이브고요, 올리면 후진, 누르면 파킹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브레이크 밟고 내리시면 드라이브, 올리면 후진, 끝에 은색 버튼 누르게 되면 파킹. 중립은 반만 내리거나 반만 올리면 작동이 되고요. 중립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세차장 빼고는 쓰실 일이 없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은 이 오른쪽 화면을 컨트롤 해주는 건데요. 자, 홈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창으로 가지고 뒤로 가기 버튼도 있고,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가운데 보이는 저런 메뉴창으로 가게 되고요. 이 왼쪽 버튼들과 같이 이쪽 3개 버튼은 이쪽 화면을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자, 밑에 버튼은 올리면 전화 받고, 내리면 끄고, 볼륨 올려서 키우고 줄이고, 여기 별은 즐겨찾기로 가는 겁니다. 자, 벤치에서 기본 설정해둔 즐겨찾기가 가운데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고, 올리게 되면은 말로에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올려서 라디오, 블루투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기능을 켜주는 겁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이쪽에 공조장치는 다른 차들이랑 사실 같아요. 이 그림들이 같기 때문에 온도 조절, 올리면 뜨거운 바람, 내리면 시원한 바람 방향, 이게 이제 보시면 이쪽에 작동이 됩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18도, 뭐 19도, 바람 방향도 이렇게 방향 고를 수가 있고, 바람 세기 4단, 5단 내리면 해제되고요. 오토는 차가 스스로 온도와 세기를 맞춰서 해주는 거고, 맥스는 앞에 유리 김서렸을 때 제거해주는 거고요. 메뉴는 이 공조장치 메뉴를 띄워줍니다. 사실 만지실 일은 없는데 메뉴 보는 거고, 리어는 뒷유리와 사이드미러 열선이고, 이 싱크는 운전석 온도와 동일하게 모든 좌석을 맞춰주는 거고요. 내기순환, 터널 같은 데서 공기 안정구에서 작동시키면 됩니다. 이 기능은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에 계속 켜고 다니시면은 일정 시간마다 계속 눌러주셔야 되고, 에어컨, 이건 조수석 온도. 자, 밑에도 버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상등이고요. 별은 즐겨찾기. 이 차 모양 버튼은 차의 보조 기능을 보는 겁니다. 화면 보시면은 차선 이탈 장치, HUD 등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차의 안전장치부터 설정, 모든 걸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 라이트 들어가시면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라디오와 블루투스는 이쪽에서 만지시면 되고, 내비가 기존 벤츠 내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GLC 요 신형 MBUX가 들어간 모델부터는 내비가 굉장히 좋아졌으니 순정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텔은 전화번호부와 이제 그런 것들 보는 거고, 여기 핸드폰 올려놓으시면 무선 충전이 되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무광이에요. 이 클래스, S 클래스는 유광인데 무광이고요. 컵홀더 2개 있고, 이 센터 패시아도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요.
여기 다이나믹 버튼은 계기판을 보시면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꿔줍니다.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컴포트를 가장 많이 두고 다닙니다. 이걸로 두시면 거의 뭐 만지실 일이 없기는 한데요.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는 좀 기름은 더 먹지만 좀 스피드하게 주행하고 싶으실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두고 한번 다녀보시고요. 에코는 고속도로에서 쓰면은 글라이딩 모드라고 해서 연비가 향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빨간불 들어오는 오프 쓰여 있는 버튼은 주차 센서를 끄는 건데, 이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경고음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해제 그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시면 작동이 되는 거고, 여기 M 버튼은 그 매뉴얼 모드라고 해서 수동 모드로 가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만지실 일이 없어요. 실수로 만졌다면 다시 눌러서 해제해 주시고요. 이 만진 걸 뭘로 체크를 하냐, 만진지 안 만진지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 가운데 계기판에 보면 D 보이시죠? 이 D가 M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눌러주시면은 그 작동 해제가 되고, 또한 이쪽에 플러스, 반대쪽에 마이너스 보이시죠? 이 버튼도 매뉴얼 모드로 가는 건데, 같은 매뉴얼 모드나 해제 방법이 달라요. 이 버튼의 경우는 실수로 누르거나 하시면은 똑같이 D가 M으로 바뀝니다. 푸는 방법이 이 플러스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계셔야만 풀립니다. 마이너스는 2초간 눌러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핵심은 실수로 눌렀다, 플러스를 2초 이상 누른다. 끝. 다음 홀드 기능이라고 해서 이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주면은 그 차가 멈춰져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언제 쓰냐? 우리가 이제 신호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용하게 쓰는 건데,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그 발을 떼도 차가 그대로 멈춰 있는 편리한 기능이에요. 사용법은 신호대기 할 때 우리 일반적인 차들은 브레이크 조금 밟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더 깊게 밟아주시면은, 이렇게 밟아주시면 여기 가운데 하면 홀드라고 떠요.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볼 수가 없는데, 이 홀드가 뜨면은 발을 떼시면은 차가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요. 그것도 사용해 보시고요. 다음 여기 A 버튼은 그 홀드가 작동이 됐을 때 시동을 꺼줍니다. 요즘 그 에코 기능이라 해서 그 많이들 시동이 꺼지잖아요. 신호 대기할 때 그 기능이고요. 가운데는 터치판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터치로 작동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뒤로 가기 버튼, 홈은 메뉴로 가는 버튼. 가운데 버튼은 블루투스나 라디오 들으실 때 지금 나오는 노래가 누가 부른 무슨 노래인지 화면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블랙핑크 이렇게 뜨죠?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고, 볼륨, 화면 전원 켜고 끄기. 여기 이 P 버튼은 자동 주차 기능인데, 이거는 제가 E클래스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 차도 그 차와 같이 똑같은 그 기능이기 때문에 보고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아요. 다음 여기 차 미끄러지는 오프 쓰여 있는 모양은 그 차체 제어 장치라고 해서 이것도 만지실 일이 없습니다.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만지실 일이 없고요. 이쪽에 이 검정색 튀어나온 거는 하이패스 안테나고요. 자, 위에 선루프는 파노라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유리 블라인드까지 이렇게 오픈이 됨으로써 개방감을 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열립니다. 다 열린 거고요. 소나무가 아주 이쁘죠? 자, 가운데 이제 위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도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쪽엔 안경 넣으시면 되고요. SOS와 미 버튼은 누르게 되면은 벤츠 고객센터와 통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SOS는 사고 났을 때 누르게 되면은 그 사고 관련된 그 상담원이 통화를 하여 도움을 주는 기능이고요.
미는 차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고장났다거나 뭐 기능이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위에는 조명입니다. 이제 이 양쪽 끝에 두 개는 룸밀러 밑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뒷좌석이고 앞좌석 불, 여기 앞에 불. 요 빨간색 불 들어오는 요 버튼은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이 도어, 이 차문이 열린 여부에 따라서 조명을 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차문을 열어도 조명이 안 켜지고요. 해제하면은 문이 열려 있을 때만 이렇게 조명을 다 켜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겠고요. 차가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고 싶은 차네요. 이 공간도 어느 정도 넓고 MBUX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기능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 앉아 볼게요.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제가 176에 65km가 나가는데 좁지가 않아요. 충분히 탈 수가 있고, 뒷좌석에 성인 3명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2명에서는 여유롭게 앉아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좁지 않아요. 자, 이렇게 GLC 차량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이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